신동욱 위원님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먼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엄 현지 실명으로 추정되는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예, 지금 이런 분입니다. 왜 제가 이걸 틀었냐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김현지 실장의 정인 채택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뭔데 정인을 자꾸 부르려 그러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은 선거자금 전반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를 제가 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재판 전반에 개입을 했다면 앞으로 있을 우리 국정감사에서 이 김현지 씨를 반드시 불러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 아닙니까? 그 재판에 김현지 씨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입법부를 활용해서 내란을 일으켰는지 다음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자, 화면 좀 보여주세요. 민주당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다 헤어보면 2199일인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09일 조지호 한 명 빼놓고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이게 바로 입법 내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란을 저질렀어요.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장경태 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국민의힘 해산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래서 다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한 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뭐 하는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제 1차 내란 성공했습니다. 1차 내란. 자, 2차 내란 들어갑니다.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사법부 압박. 다음은 헌법재판소 차례죠. 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파기환송이 되고 나니까 민주당이 사법부를 찾아가서 대법원을 찾아가서 재판 기록 내놔라. 대법관 방 크기가 얼마나 되냐 휘젓고 다니면서 대법원장이 뭔데?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법관의 판단도 헌재에서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요. 이재명 재판 사법부에서 최종 결론 나고 나면 헌법소원 4심제 하자 그럴 겁니다. 지금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없애기 위해서 배임죄 법안 통과시킵니다. 공직선거법 또 전부 다 위헌 심판 들어올 겁니다. 자, 처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을 기각하고 나면 이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존중,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존중과 찬사를 보내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들어오는 것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헌법재판소가 신입니까? 라는 얘기 나올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 이거 내란 행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내란 아닙니까? 헌재 처장님 답변 주십시오. 네.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지금 아니 구체적인 사안을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상권 분립을 침해하고 네.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199일에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그 2199일 동안 마비된 대한민국의 국가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 내려줬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2199일 동안 대한민국 적어도 장관급 이상 만약에 검사가 탄핵이 되면요. 검사가 탄핵된 사람들 전부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탄핵시켜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 이거 헌정질서 문란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예. 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법재판소에
거대한 먹구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달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헌법재판소가 심기일전하셔서 앞으로 잘 해주십사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란 먹구름을 탄핵 심판을 통해서 거두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신동우 의원님처럼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면서 상대방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장소에서는 피감기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진행 발언을 해도 듣지를 않으시군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시고. 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공정합니다. 네. 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발언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혁 사무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주요 간부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헌법 수호를 위해서 지난 내란 시기에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장을 했었고 당시에 우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에게 질의했던 내용 중심으로 잠시 후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질의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질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드리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해서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정당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헌법을 수호한 헌법재판소를 감사하겠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모두 개풀 뜯어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런 자리에서 모욕감이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의 반함이 명백했다. 내란을 논의했다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셨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재판에 따라 고무줄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상환 소장께서 분명히 재판은 항상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내란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책임조차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논의 정도가 아니라 실행을 해서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에서 한 심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시겠습니까? 통합진보당에 들이댄 그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김상환 당시 헌법재판소장님께서 법률의 잣대는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헌법소장 후보일 때와 됐을 때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정당 해산 외에는 답이 없는 정당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길 테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원칙에 맞게 공정한 법률적 잣대로 명확한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 윤석열 둘밖에 없습니다. 자, 한덕수, 박성재, 최재해,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창수, 조상원, 최자훈 검사 등 모두 기각됐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헌법 조항은 왜 있느냐? 도대체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상가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치는 것은 그 상가에게만 피해를 주는 거지만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이라든가 비위는 5,200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니까 반복되고 그 피해가 더욱 커져서 내란과 계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위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한 탄핵 사항들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엄정하게 처벌하시고 그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굳건히 만들어지는 게 이런 내란 정당들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네. 탄핵 심판 자체가 국민의 뜻과 법치국가 원리가 충돌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탄핵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화가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심사 기준을 사용해서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함과 공정한 잣대, 동일한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배숙 의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